한국금거래소와 함께하는 금리니 탈출 프로젝트 도와줘 금리니의 양벨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무엇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금과 은을 사는 일은 결혼 예물이나 아니면 커플링처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테니까요. 딱히 금과 은을 왜 사야 하는지 메리트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금과 은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금이 궁금해? 내가 다 알려줄게. 금과 은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 5,000년 역사가 보증하는 최고의 안전자산이다. 만약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운이 좋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영원히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식시장도 사라져버리는 일도 과거 역사 속에는 존재했었으니까요. 이것은 각 나라의 주식시장이 최대로 얼마나 하락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주식시장 자체가 사라져 버렸던 적도 있고 독일은 마이너스 99%까지 폭락한 경우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47년이 걸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금은 안전한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는 결국 다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믿고 있는 이 종이들이 언젠간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5,000년 전의 금과 5,000년 후의 금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가치가 0이 되어버린 적은 존재하지가 않았죠. 또한 내가 금을 사는 그 순간부터 금은 오로지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게 되죠.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정부가 부동산도 빼앗을 수 있고 우리의 돈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 빼앗을 수 있고요. 하지만 금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미국에서는 금을 몰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이 금을 소유하고 있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처벌을 주도록 했었어요. 당시 미국은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은 직후이기 때문에 정부는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갈취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갈취한 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래가 돼서 누구한테 이동했는지 알 방법이 없기에 누가 얼마나 금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즉 금과 은은 5,000년간 가치가 보존되어 왔고 절대적으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과 은을 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부동산도 현금도 다 필요 없고 금과 은만 모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 차원에서 자산의 약 10% 정도는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을 꼭 보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한번 오를 때 정말 폭발적으로 오른다.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금과 은은 강세장에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의 강세장에서 금은 2500% 정도 상승했었고 은은 3100%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1년의 강세장에서는 금은 600%, 은은 1100% 정도 상승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상승이냐면 지난 12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던 미국 주식시장, 그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주류인 낙스닥 지수는 현재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게 970% 정도입니다. 금도 이것보다 많이 오를 때도 있었고 은은 가장 적게 올랐을 때도 이것보다 더 높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즉 엄청난 상승 포텐셜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주식시장이 언제 오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금과 은도 언제 오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시기에 맞게 투자해서 전 세계 1위 부자가 되면 되지만 사실 그런 능력을 갖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큰 상승이 오지 않았을 때 내 자산 중 일부를 금과 은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이런 큰 상승이 찾아왔을 때 그 상승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금과 은을 꼭 사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사실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언제 아플지 안다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금이 바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가장 큰 경제위기였던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해서 1934년 가장 최악까지 치닫게 되는데요. 이때 금 가격은 약 70%나 상승했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 물가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었기에 금의 구매력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떤 경제위기에서는 금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IMF 당시 국제 금값은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최대 30%까지 폭락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 가격이 크게 폭등했었습니다. 먼저 IMF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은 약 70% 정도 상승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약 100%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즉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분명 국제 금값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